여기 이제 이 부분이 바뀌게 할 건데요. 여기 저게 움직이게 하겠대요. 움직이게 할 때에 예. 움직이는 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더 낮은 버전으로 얘를 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중간 단계를 한번 먼저 더 해볼까 합니다. HTML 좀 볼게요. HTML에서 보면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는 잠깐 주석 처리해 주세요. 18번 라인은 잠깐 주석 처리해 주십시오. HTML에서 18번 라인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좀 전에 검은색에 흰색으로 글씨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얘를 클릭을 하면요. 요걸 클릭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CSS 좀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게 되는 거냐면 LI를 클릭하게 돼요. LI를 클릭하게 되면 요 LI에 여기 LI란 말이에요. LI를 클릭하면 LI에 지금 보시면 액티브가 저는 어디에 넣을 거냐면 LI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LI에 액티브가 있으면 그 자식 요소의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LI에 잠깐만 A가 이 안에서 공간을 다 쓰고 있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LI 안에서 A가 공간을 양옆에 패딩 다 쓰고 있네요. 그러면 배경색을 여기에 줘도 되겠네. 백그라운드 색깔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봐 주세요. LI에 액티브가 있을 때 그 액티브가 있는 자식 요소 A를 선택해서 걔의 색깔을 검은색의 흰색 글씨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자, 이것도 얘도 스크립트가 열일하는 버전으로 먼저 할게요. 자, 스크립트가 열자마자는 우리가 누가 보여야 됩니까? 베이직이 보여야 돼요. 그죠? 열자마자는 베이직이 보여야 되면 열자마자 함수 우리가 클릭하기 전에 이 메뉴를 클릭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실행하자라고 해놨거든요. 그게 아니라 클릭한 적이 아무도 클릭한 적이 없어도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0이라고 해볼게요. show content라는 함수에다가 아무것도 안 클릭했지만 0번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베이직 플랜이 보이죠? 이 베이직 플랜이 보일 때 또 어떤 일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show content라는 함수가 할 일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이거에서 첫 번째 거가 검은색의 흰색 글씨로 나와야 된대요. 검은색의 흰색 글씨가 나오려면 LI에다 뭐가 있어야 되죠?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저 show content가 해줘야 될 거는 똑같아요. 여기 어디에 누구든 간에 액티브를 다 빼버리고 첫 번째의 리스트에만 액티브를 추가하는 걸 해줘야 돼요. 이 show content라는 함수는 위에 올라가 볼게요. 이 show content라는 함수는 또 뭔 일도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주석으로 써보면 모든 메뉴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액티브 클래스명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보고 싶어 했던 숫자, 그 숫자 번째에 해당하는 0이면 0번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그 요소의 액티브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것도 얘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반복문을 이용해서 클래스명을 추가하고 빼는 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배운 게 뭐냐면 클래스명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안 배웠어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은요. 이것도 일단 필요한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얘와 관련된 것들은 별도의 예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명을 제어하는 거. 베리베리 중요해요. 일단은 지금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거. 대상이 있고요. 클래스 리스트 add하고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클래스명을 이게 클래스명 추가하는 문법이에요. 제거하는 건 add가 아니라 remove입니다. 일단 지금 이 예제에선 이 두 개뿐이 안 필요해요. 자,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대상이 누구예요? 얘입니다. 템 메뉴, 그죠? 템 메뉴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템 메뉴 안에는 0번째도 있고 1번째도 있고 2번째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메뉴에서 액티브를 제거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거하는 문법이 이렇게 된대요. 제거하는 문법이 이렇게 된답니다. 대상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remove 하면 제거할 수 있대요. 어디에 있든 간에 이게 지금 제거하는 거래. active라는 클래스명을 제거할 거래요. 누구한테서? 탭 메뉴에 어디 갔어? 탭 메뉴에 0번째든 탭 메뉴에 1번째든 탭 메뉴에 2번째든 어디에 있든 간에 클래스명 remove active를 제거하는 거래요. 네, 써놓고 보니까 아시겠죠? 방법문으로 바꿔주세요. 쉬운 방법문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for each로 할게요. 제일 쉬운 걸로. 대상은 누구들마다 탭 메뉴들마다 각각 할 일이래요. for each. 인덱스 번호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템으로 그냥 물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얘들의 클래스 리스트 액티브 이렇게 해서 다 안 보이게 한대요. 자, 그런 다음에 누구만 보이게 한답니까? 우리가 걔한테다 클래스명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추가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add 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만약에 num이라는 매개 변수로 숫자 1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num이라는 걸로 숫자 1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탭 메뉴에 몇 번째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num. 이렇게 넣을게요. 클래스명 active 이렇게 넣읍시다. 클릭 해보시면 이제 됐습니까? 클릭했을 때 얘한테 액티브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의 탭이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탭을 살짝 업그레이드 해볼까 합니다. 얘가 이렇게 클릭하면 내용이 바뀌는 거 플러스 검은색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li로 되어 있단 말이죠. li로 되어 있는데 li는 구분이 태그로 당연히 되어 있고요. 구획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은색에 좀 전에 우리는 그냥 배경색만 바꿨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저게 li 안에 a의 배경색을 액티브가 있을 때 바꿔놓으라고 CSS에 미리 짜놓고 스크립트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코 메뉴에다가 액티브를 클릭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 검은색이 이 상태에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검은색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li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보면 export 여기 뒤에 검은색만 이동을 해요. 검은색만 이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저 검은색이 움직여도 다른 애들이 전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검은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냐면 자 이제 여기 주석 풀게요. HTML에서 주석을 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얘를 클릭하면요 이 녀석이 요 위치 와야 되는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 녀석이 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누굴 기준으로 위치가 절대값으로 돼 있어야 되냐면 UL을 기준으로 아니지 UL을 기준으로 잡을 수 없죠. 얘는 형제니까 부모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건 내부에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내부를 기준으로 하이라이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하이라이트가 움직이게끔 CSS가 그럼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하이라이트가 봅시다. 앞서 우리가 li에 액티브가 있을 때 이 스타일은 이제 주석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이제 하이라이트를 움직여서 어떤 메뉴를 보고 있는지 보여주겠대요. li에 액티브가 있을 때 a의 스타일 했던 건 주석 처리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를 볼게요. 하이라이트가 지금 앱솔루트로 돼 있어요. 누굴 기준으로? 내부를 기준으로 움직이겠대요. 지금은 레프트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뭘 바꿀 거냐면 레프트 값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너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과정을 이 속도 모델로 보여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소 검사 해볼게요. 요소 검사해서 지금 우리가 누굴 움직이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얘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이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테크닉이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스팬 태그가 검은색의 저 배경이 있는데 A 태그 위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메뉴 위에 올라올 거니까 얘가 메뉴 위에 올라올 거니까 이 베이지란 글씨가 원래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베이지 글씨가 보이거든요. 붕 띄었다면 링크 위에 이게 올라와서 분명히 가리고 있을 텐데 보여요?
그러면 UL에 한번 가볼게요. UL에 가보면 그래서 얘한테 인덱스가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살짝 위에 오게 올라오려고. 인덱스만 주면 안 되죠. 얘까지 있어야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야? 얘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렐러티브에서 포지션도 있습니다. 얘는 뭐 디스플레이 좀 플렉스 쓰고 있지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여기에서 요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걸로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거에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거에서 요소 검사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드밴스드를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하이라이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충 한번 레프트 값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100픽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100픽셀이었다가 0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사용자가 만약에 얘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얘한테 레프트 값을 몇을 줘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어드밴스드를 클릭했을 때 이 레프트 값을 몇을 줘야 되니 엑스퍼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얘한테 레프트 값을 몇을 줘야 될까? 이 메뉴가 나중에 CSS로 간격이 벌어지든 간격이 더 좁아지든 상관없이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뭐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사용자가 만약에 이제 얘를 클릭했대요. 이걸 클릭하면 그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녀석이 여기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 거리만큼 얘한테 레프트 값을 주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이벤트가 일어난 거든 선택한 요소든 걔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예제에서는 위치도 파악해야 되고요. 또 뭐도 바뀌냐면 검은색의 너비를 보세요. 검은색의 너비가 어드밴스드로 오면 얘가 늘어납니다. 엑스포트를 하면 또 줄어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도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너비도 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이 녀석의 너비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녀석의 왼쪽에 기준 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두 가지를 또 새롭게 더 알아야 됩니다. 자,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녀석의 위치부터 파악하는 방법을 볼게요. 맨 위에다 그냥 달겠습니다. 요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은요. 대상이 있고 offset, left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요소가 기준 위치에서 요소 기준 위치라는 건 포지션하고 똑같아요.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요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거리를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굴 클릭한답니까? 여기 li를 클릭한대요. 얘를 클릭하면 가까운 부모 중에 지금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애가 누구냐면 아까 UL의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녀석의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확인해주는 내장 함수가 뭐다? 얘래요. 요거. 자, 그거 플러스 그러면 요소의 너비를 확인하는 건 대상이 있고요. offset width입니다. 대문자예요. W 대문자입니다. 얘는 어디까지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냐면 보더까지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보더까지의 크기를 우리한테 반환해줘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얘는 아까 우리한테 기준 위치에서 거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반환해준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두 개를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정말로 그런가? 일단은 클릭을 했을 때 콘솔로 한번 띄워보자. 콘솔로 레프트 값과 위드 값을 일단 한번 띄워볼게요. 언제?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안에다가 써야죠. 이걸 클릭하면 할 일이 누굽니까? 앞서 아까 맨 하단에 여기 탭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콘솔로 로그해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은 this로 봤고요. offset left와 얘의 offset width 이 두 개를 콘솔에 한번 찍어 봅시다. 콘솔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자, 탭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 안에다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를 this로 받았고요. 그 this가 가지고 있는 기준 위치에서 왼쪽의 거리 offset left, 기준 위치 클릭한 그 요소의 너비 offset width를 이용해서 위치와 너비를 콘솔에 찍어 보겠답니다. 해볼게요. 베이직은 기준 위치에서 왼쪽에서 안 떨어져 있어요.
거니까 얘가 0이고요. 얘의 너비는 86입니다. 확인됐죠? Advanced 클릭해보면 얘가 기준 위치에서 106픽셀 위치에 떨어져 있고요. 얘의 너비는 128이래요. Expert 왼쪽에서 254 위치에 있고요. 얘의 너비는 97이랍니다. 확인됐습니까? 이거 왜 확인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주려고? 스팸 태그. 그죠? 얘를 하이라이트 클래스명이 있던 그 요소의 뭐의 값으로? 레프트 값으로. 그 요소의 뭐의 값으로? 위드 값으로 주려고. 자, 클릭할 때 해당 위치가 이동하도록 하겠답니다. 그거를 여기 안에 직접 써도 되고요. 직접 써도 되고 또는 함수 안에 어차피 클릭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함수 안에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클릭한 거 안에다 넣은 다음에 옮기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그럼 변수를 하나 잡아야죠. 누가 움직인다고요?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움직이는 거니까 변수를 잡읍시다. 맨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변수 잡았었죠? 변수에서 잡아볼게요. 하이라이트 클래스명 하이라이트 이렇게 해서 변수 잡아주세요. 요 하이라이트에 아까 클릭하면 할 일에서 하이라이트의 너비를 하이라이트의 레프트 값을 뭐를 활용해서 여기에 찍은 값을 활용해서 바꿔주세요.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CSS 스타일 바꾸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문법을 이용해서 바꿔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를 바꾼다라고 했냐면 앞서 변수명 얘입니다. 하이라이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타일 바꾸는 거는 이랬잖아요. 스타일에 얘 뭐 바꾸래요? 레프트 값부터 레프트 값을 옵셋 레프트 값으로 바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위드 값을 얘로 바꾸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죠?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잠깐만 이동이를 안 하죠? 왜 안 하나 볼게요. 콘솔에 혹시 에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offset is not 해서 앞에 this를 안 썼구나. this 다시 볼게요. 클릭을 해서 콘솔을 보면 수치는 잘 나오고 있는데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숫자만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CSS에서 너비 어떻게 쓰죠? 너비를 그냥 이렇게만 쓰진 않잖아요. 뒤에 반드시 못 써줘야 돼요. 픽셀 써야죠. 그죠? 픽셀 쓰면 ES5 문법으로 하면 더하기 픽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요. 백틱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백틱으로 한다라고 하면 키보드 백틱 안에다가 얘를 넣되 우리가 $사인하고 증가로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픽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백틱으로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전화하고 볼게요. 클릭하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하는 거. 이게 완성본입니다. 일단 지금의 완성본은 자바스크립트가 열일을 하는 완성본이에요. 요거 여기까지가 일단 탭에 하이라이트해서 이렇게 탭이 이동하는 거의 완료본입니다.